좋은 아침입니다. 마이 모닝 밸런스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이기는 습관 중 17번째 습관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어라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정말 운 좋게도 미국 정유업계의 억만장자의 멘티가 되었다. 청년은 멘토가 되어준 억만장자에게 기쁜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가 서류함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청년에게 주었다. 여기에 자네에게 어울릴 만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미리 짜놓았다네. 그러니 오늘부터 즉시 실행에 옮기면 된다네. 청년은 감격에 겨워하며 공손하게 그 종이를 두 손에 받아든 다음 조심스럽게 읽어나갔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는 절망스러운 기색이 맴돌았다. 한껏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는 멘토에게 말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려면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억만장자는 대답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청년은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억만장자가 담담한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1년에 20만 달러도 못 모을 거면 부자가 될 생각은 접어야지. 착실한 저축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져봐. 그러면 곧 바로 커다란 변화에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네. 억만장자는 청년을 자신의 정원 한켠에 있는 텃밭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박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호박만 눈에 띄게 크기가 작았다. 청년은 묻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호박은 유리병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억만장자가 말했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젊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라네. 당신의 열망은 몇 그램인가? 이 책을 통해 나는 누누이 목표 설정의 중요성, 실행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강조해왔다. 위너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목표와 실행, 두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이 둘을 위한 툴과 팁일 뿐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크기부터 냉철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는 집이 있고 가구가 있고 자동차가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돈이 생겼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손에 놓고자 하는 열망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열망에 걸맞는 규모의 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지금은 무리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그게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가 목표를 세운 다음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정상까지 절반쯤 남았을 때 찾아온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틀렸다.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 터닝 포인트는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정 구간을 성공한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른다. 심오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터닝 포인트를 원한다면 목표를 유리병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손에 닿는 목표만 이루는 사람에게는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지 않는다. 삶은 늘 두 갈래의 길이다. 기대가 없는 삶, 그리고 기대가 충만한 삶이다. 인생은 자연법칙을 따른다.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열망의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 열망을 키우려면 그 열망하는 대상이 위대한 것이어야 한다.
손에 닿을 수 없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무엇보다 10% 더하는 습관이 빠르게 몸에 밴다. 새 아파트나 고급 수영차 따위가 목표가 아닌 사람은 평범한 성장이 아닌 비약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당장에 사들이는 집, 가구, 자동차는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임을 알게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무엇이든 10%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통찰이 생겨난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다. 즉, 그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터닝 포인트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과 성장에서 놀라울 만한 도약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도약이 눈부신 업적을 만들어낸다. 앞에서 위너들은 더 큰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남들이 보기에 모든 면에서 성공한 그들 또한 최후의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더 큰 목표를 향해 배움과 성장의 길을 계속 넓혀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진정한 목표는 어쩌면 생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위대한 선수가 된다.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올림픽 기록이 계속해서 경신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기록,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공 또한 언젠가는 깨지게 마련이다. 인생은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위대한 여정이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결과는 중요해지지 않는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그러는 동안 점점 강해지고 적당한 만족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10% 더하게 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을 갖게 된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터닝 포인트를 피할 도리가 없게 되고 인생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